안녕하세요. 만나서 반갑습니다. 자, 이번 시간에 대기오염물질의 특성과 영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입자상물질에 대한 내용부터 나오는데요. 보면은 입자상물질의 개념에서 우리 대기환경보존법상에 입자상물질이란 파쇄, 선별, 퇴적, 이적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, 합성, 분해할 때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. 이렇게 되어 있고, 그다음에 먼지는 이제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 이렇게 됩니다. 자, 그다음에 자 매연 되어 있는데 유리탄소 얘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 물질이에요. 검댕, 자 여기가 중요하죠. 검댕은 유리탄소가 응결하여 요 개념이 있어요. 여기를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. 자, 그다음에 입자상 물질의 분류에서 인위적인 배출원과 뭐 자연적인 배출이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미세먼지에서 PM10과 PM2.5 요거는 좀 많이 나오죠. 그래서 10 마이크로미터와 2.5 마이크로미터인데 이게 이제 공기 역학적 직경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거든요. 같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제 입자의 방금 얘기했던 입자의 직경과 관련해서 이제 공기 역학적 직경이냐, 스토크스 직경이냐, 휘레 직경, 마틴 직경, 투영면 직경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을 구분하는 그런 내용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. 먼저 공기역학적 직경과 스토크스 직경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와요. 그래서 공기역학적 직경은 측정하고자 하는 입자와 동일한 침각 속도를 가지며 밀도가 1인, 여기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. 구형 입자 직경이다. 밀도를 고려하지 않았다. 대상 물질의 그 밀도를 고려하지 않았고, 그 다음에 스토크스 직경은 원래의 먼지와 밀도 및 측량도 동일한 구형 입자 직경이에요. 그래서 스토크스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이거에 대한 뭐 속도라든지 이거 실험해가지고 이제 산정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. 그 다음에 휘레 직경이 있는데 가장 긴 선, 그 다음에 마틴은 두 개의 등면적으로 나눈 선의 길이, 그 다음에 투영 면적은 동일한 먼지의 면적과 동일한 면적을 갖는 원의 직경 이렇게 된다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여기 그림에 마틴, 투영면, 휘렛, 뭐 입자 직경 해가지고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놨는데 요거 같이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좋겠고, 자, 그 다음에 배경, 휴 미스트한 게 연무에서 되어 있어요. 배경 같은 경우는 이제 수증기가 이제 굴뚝으로 나갈 때 어떤 연기냐 이거고, 증류, 뭐 승화 해가지고 휴 고체상의 연기예요. 1 마이크로미터 이하의 입자다. 그 다음에 미스트 0.01에서 10 마이크로미터 액체상의 입자 미스트. 안개는 습도 100%. 그 다음에 연무는 습도 70%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얘네들이 키워드니까 이러한 정의를 갖는구나 보시면 되겠어요. 자, 그 다음에 성면인데요. 성면은 이제 불멸의 라는 어떤 그런 낫 그리고 불멸 끌 수 없는 이런 개념, 그러니까 안 없어진다는 뜻이지. 그래서 요걸 갖다가 엄청나게 잘 썼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프기 시작한 거죠. 어디가? 폐 질병을 유발합니다. 자, 그 다음에 성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돌에 따라서 사문석이냐, 뭐 각섬석계 쭉 있죠. 백성면, 청성면, 가야성면 있는데 청성면이 더 유해하다. 요게죠. 여기가 또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성면폐증이라는 병이 이제 나와요. 요거와 관련해서 뭐 폐암 뭐 얘기했는데 결국은 그 폐가 그 이제 딱딱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숨이나 이게 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폐 조직이 단단해지는 신축성이 감소되는 이런 개념이 이제 성면폐증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이옥신이 있어요. 다이옥신 같은 경우에는 연소가 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? 염소가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다이옥신인 벤젠고리 두 개의 염소가 치환되어 있는 그런 물질이고, 여기 보시면 두 개의 벤젠고리에 산소와 염소. 그래서 여기 PCDD와 PCDF, 퓨라뉴와 다이옥신유라고 하는데 두 개 있는 게 다이옥신유고 하나 있는 게 퓨라뉴예요. 그래서 둘 다 우리가 다이옥신유라고 표현을 합니다. 자, 그 중에서도 가장 독성이 센 예가 있어요. 2번, 3번, 7번, 8번에 염소가 치환되어 있는 애들 있지. 걔가 뭐냐면 2378 TCDD예요. 얘가 가장 독성이 강하다. 그리고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이성질차 75개, 퓨란 같은 경우는 135개. 이렇게 됩니다. 그래서 2, 3, 7, 8
염소가 이제 치환되어 있어요. 얘가 우리가 2378TTDD라고 하고, 얘가 가장 독성이 강하다. 그리고 얘를 갖다가 기준으로 해서 이 다른 다이옥신에 대한 농도를 환산합니다. TEQ로 하죠. 자, 다이옥신의 특징이 되어 있어요. 비점이 높고 유기결합 고체성 물질로 열적 안정성이 좋다. 높은 온도에서도 이제 좀 잘 견디는데 아주 높은 온도가 되면은 분해돼요. 거기가 700에서 800도 이렇게 됩니다. 자, 온도가 올라갈수록 잘 이루어진다. 그리고 웃긴 게 300에서 400 다시 떨어지잖아요? 다 제합성. 이렇게 됩니다. 자, 벤젠 등 유기용지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물에는 잘 녹지 않은 성질을 갖고 있다. 기형아, 발암물질 이렇게 됩니다. 촉매분해법, 광분해법, 열분해법, 그 다음에 오존분해법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다이옥신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게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다환방향족 탄화수소라고 해서, 자, 보시면 얘는 다환방향족이죠. 아로마틱이라고 보이는 거 보십니까? 아로마틱. 얘는 그 향이 난다 뭐 이런 의미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, 이 결국은 휘발성이 있는 어떤 그런 물질들, 그러니까 뭐 방향족 탄화수소 대부분이 이제 좀 약간 휘발성이 좀 있거든요. 왜냐하면 향기가 나려면 그 기체가 돌아다녀야 되는데, 기체가 돌아다니려면 기체 상태로 쉽게 가져야 돼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 공통적인 특징입니다. 자동차, 뭐 소각 이런 데서 나오고요. 그 다음에 2개 이상의 벤젠골이 결합되어 있다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발암성 물질이다. 여기서 가장 그 유해한 그런 물질로 우리가 벤조에이피렌이라고 있어요. 벤조에이피렌 이름 이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돼요. 자, 그 다음에 다양한 입자상 유해물질의 종류와 특징 되어 있는데, 여기서는 어디서 뭐가 나오느냐 이게 좀 중요합니다. 보시면 카드뮴이죠. 얘는 아연 정년, 납, 가솔린, 자동차, 배기가스, 헤모글로빈에 어떤 영향을 줘요. 네, 수은은 이렇게 쭉 있는데, 뭐 여기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미나마다병. 그 다음에 전기, 계기 뭐 이런데 많이 쓴다. 유기수은과 무기수은이 있는데, 유기수은이 이제 뭐 이런 어패류, 그 다음에 무기수은은 위장. 근데 유기수은이 더 유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크롬 있어요. 크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중격 천공, 코에 구멍이 뚫리는 이런 병 이렇게 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바나디움에서 나와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.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망간, 비소, 망간 같은 경우에 이제 파킨슨 증후군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자,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고요. 다음 시간 이어서 또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